안녕하십니까. 아중문학원 과학강사 이충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제 중3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강의안을 두 가지를 보내드렸을 건데요. 첫 번째는 중3이지만 이제 과학 탐구 특강, 고등학교 주로 이제 2학년 과학,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전공이 물리다 보니까 물리랑 관련이 많이 된 이제 과학 탐구 특강을 하나 준비를 해고요. 두 번째는 중3 2학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는, 좀 천천히 개념, 아무래도 이제 학생에 따라 개념을 좀 오래 봐야 보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 문제 푸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개념을 많이 공부하는 스타일 두 가지 특강을 개설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한 번 더 제 말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한 과학탐구 특강으로, 그러니까 중3 2학기 내용은 사실 개학을 하고 나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특징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서초중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 입시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한 11월쯤에 치러지는 구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기말 텀이 너무 좁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 번에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까지 아무래도 기간이 더 길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이유로 2학기 내용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과학 탐구를 공부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탐구를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과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쵸, 이 영상을 뭐 학부모님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특히 중학생들 입장에서 문과 이과를 선택을 언제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고르라고 해요. 과학 과목들을 고를 건지 사회탐구 과목들을 고를 건지 그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고르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3학년 때까지 거의 끝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쵸, 수학도 골라야 돼요. 과학도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학교 수업을 듣지 않으면 아무래도 수능에서 그 과목을 응시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에 과학 과목을 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문과로 진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과학탐구 특강을 들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과를 선택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봐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과를 선택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봐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첫 번째, 여러분이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과를 중학생들이 아직 한참 먼 이야기 같지만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리 좀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나중에 직업 시장에 갔을 때 이과생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네카쿠베 당토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 7가지인데요. 이제 IT 개발자들을 많이 뽑는, 또 이제 IT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인 거죠. 유망 회사들인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처음엔 네카라쿠베만 있었는데, 네카라쿠베 당토에 더 이제 점점 뒤로 붙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그 새로운 후발주자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업데이트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서 찾는 거는 이제 개발자들을 찾습니다. 엔지니어들을 찾는 거죠. 프로그래밍 개발자, 아니면 서버 관리자들을 찾는 건데, 이런 직종들,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이 찾고 있는 게 이제 석사 이상의 연구직들, 석사, 박사. 근데 이제 이런 직종들의 공통점은 문과생으로는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문과생이 가기 좋은 직종을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사무직, 그리고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좀 문과생이 취직하기에 가장 좋은 루트가, 또 그쪽 회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루트가 상경계열인데요.
상경 계열에서도 통계학을 좀 필요로 하는 특히 경제학과 분야, 금융 쪽 분야에서는 복수 전공이 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제 그런 복수 전공, 수학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또 많죠. 통계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문과생으로서의 직업을 찾는 건 그냥 문과 딱 졸업해서 직업을 찾는 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이 추세는 점점 더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과생이 졸업했을 때 취직하기 훨씬 쉽다. 더 문이 더 넓고 그리고 점점 더 이과생에게 유리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과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 자료인데요. 작년 수능 응시 생의 자료인데 이과 수학을 응시한 사람과 문과 수학을 응시한 사람의 비율이 1대2. 문과생이 이과생보다 2배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긴 이과생이 더 좋은데 문과에 지원하는 사람이 2배 정도 더 많다는 얘기. 어디가 더 유리한지 여러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상대평가로 모든 걸 평가하니까요. 뭐 어느 정도 점수를 넘어가면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죠. 그쵸. 사회에서는 정말 대학에서도 그렇고 당장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는데 내가 선택한 집단에서 그 소수의 자리를 이제 놓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근데 이과를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자리가 훨씬 더 넓고 문과를 선택했을 때는 그 자리가 좁은데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취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문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발자를 하겠다고 이제 그 교육원 같은 게 있어요. 그 코딩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문과로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이과를 미리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해놓는 게 많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과를 선택하는 거의 장점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건 최상위권, 상위권에서 더 크게 와닿을 건데요. 문과에는 메디컬이 없습니다. 물론 좀 있죠.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생도 좀 뽑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디컬 의치안이 왜 좋냐? 여러분 메디컬을 가라는 게 아니라 문과생의 최상위권은 스카이라고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세 개를 하죠. 거기서 이제 상경계열, 경영대, 뭐 경제학과 이런 데가 좀 세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시 결과가 그래요. 근데 이과생의 최상위권은 메디컬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과생이 수가 더 적어요. 양이 더 적으면 그 안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잘하는 애들이 문과에서 잘하는 애들보다 더 적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딜 가냐? 메디컬, 의치안을 간다는 거죠. 지방 의대, 지방 치대, 지방 한의대가 서울대 공대보다 입시 결과가 더 높아요. 여러분이 메디컬에 관심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문과를 가는 게 맞아요? 이과를 가는 게 맞아요? 이과를 가는 게 맞잖아. 냉정하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과를 선택했을 때 이점이 정말 많다라는 거. 근데 이과를 선택하기 싫은 이유가 뭐였어? 수학이 싫은 거 아닌가? 그죠? 저는 이제 과학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학이 싫은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릴 솔루션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 들어본 친구들은 조금 공감을 할 텐데 특히 이제 우리 중학교 수업할 때는 사실 그런 예가 좀 적긴 한데 고등학교 과학 탐구를 갔을 때 과학 탐구의 어려운 문제들은 무조건 수식을 사용해서 풉니다. 그래프를 전개해야 되고요. 함수를 풀어야 되고요. 이게 물리나 화학 같은 것만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 유전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과생의 마인드,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과학 탐구는 전부 수학적인 툴을 결국은 이용해야 합니다. 3점짜리 고난이도 문제, 킬러 문제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툴을 여러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학적인 툴을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수학적인 센스가 조금 늘어난다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제가 뭐 그런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과생의 취직 시장이 훨씬 더 길이 넓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생이 더 적다. 유리하죠. 그리고 세 번째, 최상위권에서는 이과생이 메디컬을 간다. 의치안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몇 개 대학을 진학하기는 이과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훨씬 유리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문과랑 이과 수능을 다 지원해봤고 둘 다 정시를 봤기 때문에 현역일 때는 이제 문과로 했고 이과로 재수를 하면서 이과의 정시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점수, 표준 점수만으로 봤을 때는 재수할 때 탐구를 약간 망했어요. 저 과학 탐구 강사인데 솔직히 이게 말하면 좀 쪽팔리지만 재수할 때 9월까지는 잘 봤는데 수능 때 탐구에서 좀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표준 점수 이런 거 보면 현역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정시로 장학금 받으면 진짜 물론 성황되긴 하지만 근데 낮은 학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과에서 이 정도였으면은 서성하는 말이 안 되고 준경외시 냉정하게 옛날 이 말이죠. 준경외시도 요즘은 또 사회를 다르게 매긴다는데 네, 그렇죠. 문과랑 이과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제가 두 번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난이도는 이과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과가 훨씬 더 맞을 수 있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고력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과 해야지 왜 문과 하겠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은 이과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3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과학탐구를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딱 5주 코스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깊이 그러면서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물리학이 편해서 물리학 테마를 4가지 선택을 했고 생명과학에서 유전 한 테마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 테마 5개를 왜 골랐냐?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과 연계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린 이제 프린트에서도 이제 보이겠지만 물론 또 한 번 더 띄워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3 2학기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커버하는 거예요. 중간에 좀 얘기하다 잘렸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일요일 저녁 5시에서부터 8시 물론 좀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딱 5주차 강의예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님들께 따로 다시 공지를 드릴 텐데 처음에 이제 레슨 B 방식이 기존보다 조금 다를 거긴 한데 이건 따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거고 5주 기준이라 워낙 4주 기준 하다가 그리고 숙제를 제가 잘 안 내는데 좀 낼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학부모님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숙제를 정성껏 막 풀이를 했다. 그럼 저는 피드백을 다 달 거고요. 논술 채점하듯이. 그리고 숙제를 대충 했다. 그럼 저는 피드백을 안 달고 OX만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워낙 인생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성의가 있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한 수업을 준비할 때 드리는 노력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노력을 드릴 거예요. 특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한다면 평소 어떤 거에 2배, 3배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100%는 하지 마세요. 100%는 하지 마시고 그냥 뽑아서 드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얻어갔으면 하는 거, 여러분이 얻어가셨으면 하는 건 뭐겠어요? 문제 해결은요. 수학적인 툴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어. 그럼 나는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을 써야 하며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하며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좋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피지컬, 과학 탐구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피지컬에도 도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과로 만약에 진학을 진짜 하게 된다면 공대나 뭐 자연과학대학 이런 쪽이겠죠. 아니면 뭐 메디컬, 의치한 진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 대단한 거긴 한데 그럼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잘 가면. 그러면은 나중에 내 밑에서 이제 알바해도 되고 어찌됐든 그때가 또 얘기하는 건데 뭐 알바입니까? 어찌됐든 그냥 해본 소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면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셨을 때 전공 공부할 때도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많은 것을 가르기 때문에 특히 이과생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커요. 그리고 이과를 내가 도저히 안 갈 것 같아. 그럼 만약에 상경계열 가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 가면 수학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약간 안 쓰던 근육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제가 잘 준비할 거니까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방학 때 쉬는 거 너무 쉬고 싶지 안 쉬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